자, 이번엔 미국 증시 핫한 이슈들, 핫한 종목들 체크해보는 굿모닝 라이브 시간입니다. 도움말씀의 하나증권의 박승진 실장과 함께합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. 오랜만에 나와주신 것 네. 같은데 사실 장 마감하기 전만 해도 분위기가 많이 안 좋았거든요. 네.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어닝 쇼크라고 보기엔 조금 과한 것 같고 네. AI 과잉 투자 논란이 좀 도마 위에 오른 것 같은데 네. 우선 한 줄 평부터 먼저 남겨주실까요? 네, 일단 뭐 지금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들은 확실히 좀 기대치가 높아져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기대치가 높아진 만큼 이제 충족시키기가 힘들다 보니까 이 어려운 난이도를 극복하지 못하면은 아무래도 주가에 좀 실망감들이 반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과거에 비해서 눈높이 그리고 허들도 많이 높아진 상태입니다. 이 허들을 과연 애플마저 넘길 수 있을지 좀 지켜보는 게 좋을 듯 하고요. 자, 굿모닝 라이브 이슈픽 바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. 오늘 준비된 세 가지 토픽입니다. S&P 500 지수의 7,000 숨고르기, 그리고 JP모간의 금 8,000달러 목표가, 여기 또 애플과 샌디스크의 실적까지 자세하게 좀 뜯어볼까 하는데요. 우선 S&P 500에 대한 얘기부터 저희가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. 어제 장중한 때 7,000선을 터치한 다음에 오늘은 사실 빅테크 기업들이 좀 밀려나면서 빠지게 됐는데 S&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? S&P 500 지수도 사실은 이제 실적 시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계감들과 기대치들이 좀 어울려 있는 좀 엇갈리는 상황들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렇지만 이제 실적 기대치들이 전체적으로 좀 올라오고 있는 모습들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적 시즌은 조금 민감한 흐름들을 좀 보일 수 있겠지만은 일단 이 추세 자체가 뭐 꺾이거나 좀 어려워지는 모습들은 좀 나오지 않을 거라 보고 있고요. 추천 포인트는 사실 이렇게 좀 숫자에서 의미가 좀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뭔가 좀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오는 이런 움직임들도 좀 있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는 뭐 나쁘지 않다라 말씀드릴 수 있고 뭐 연준 같은 경우 어제 FMC도 있었지만은 FMC 자체 내용들을 보면은 사실 파월 의장 임기 내에 사실 금리 인하 기대를 뭐 이렇게 크게 가져가기는 좀 어렵겠지만 이후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또 고용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조건부로 달아놓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경제지표의 증여한 방향성이 유지가 된다고 하면은 이 금리 인하를 통한 시장의 좀 동력도 추가적으로 좀 저희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있어요. 네. 뭐 차기 연준 의장 같은 경우는 다음 주에 발표하겠다라고 했고 금리와 관련해서는 2에서 3%포인트는 더 낮아야 된다.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제로 금리로 가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어떻게 보셨을까요?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뭐 사실 일관성 있는 발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뭐 어제 트루스 소셜에도 또 이제 트레이드 뭐 파월하고서 또 파월에 대해서 또 약간 좀 멍청하다는 네. 이제 이런 쪽의 비판을 또 했었고요. 사실 어떻게 보면은 FMC 직후에 나오지 않은 게 이렇게 좀 안 나오지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당연히 나올 거라 생각했던 부분이고 지금 뭐 2%, 3%포인트의 그 금리 인하 압박도 너무나도 좀 그동안 했던 행동들이기 때문에 아직 뭐 크게 저희가 새로운 건 없는 것 같습니다. 다만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차기 연준 의장으로 어떻게 투영이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중요할 것 같고요. 사실 지금 저희가 유력 후보들은 저희 다 많이들 알고 계실 거고 이 방향성들을 잘 녹여낼 수 있는 인물 그리고 또 시장에서 신뢰를 훼손시키지 않을 만한 인물을 지금 이제 부각시키는 것들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뭐 최근에 좀 이렇게 부상하고 있는 맥라이더라던가 아니면 또 크리스토퍼 얼러 이사 이 정도에서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성을 좀 보는 것 같고요. 지금 이제 케빈 러시라던가 이제 다른 인물들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추후의 정책 불확실성이 좀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약간의 경계감들이 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섞일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지금 폴리마켓, 그러니까 이제 시장의 베팅 확률을 좀 볼 수 있는 사이트죠. 가장 유력한 후보로는 닉 라이더, 블랙록의 CIO가 꼽히는 중입니다. 과연 다음 주에 차기 연준 의장이 누가 될지 지켜보는 게 좋을 듯 하고요. 자, 그리고 금값과 관련해서 JP모간 굉장히 좀 대담한 그런 전망치를 제시했습니다. 월가에서도 상당히 반응이 좀 뜨거웠는데 8,000달러. 그러니까 이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에서는 거의 50%는 더 뛸 수 있다라고 내다본 건데 금값은 요즘에 어떻게 보고 계세요? 금값은 사실 금 가격은 지금 이 기존의 전망치들도 처음에 전망치가 나올 때는 사실 말도 안 되는 숫자다라고 많이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. 뭐 작년에 네. 뭐 5천 얘기 나왔을 맞습니다. 때 5천이 무슨 말이냐 네. 그랬는데 지금 5,600까지 또 이제 네. 터치를 할 뻔했었죠. 맞습니다. 뭐 사실 골만삭스가 이제 5,600 정도를 또 불렀었던 적이 있었고 당시에도 정말 조금 과한 오버슈팅을 네. 좀 얘기하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
사실 또 지금 분위기들은 뭐 그 가격대가 그렇게 뭐 어려워 보이지 않는 가격대까지 넘어왔고요.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수요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지금은 사실 금 같은 경우는 뭐 아시다시피 금은 뭐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뭐 실적 같은 거 가지고 밸류에이션을 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이 전체적인 시장의 방향성과 매크로 환경들, 이 모멘텀들 이런 것들을 좀 지켜보게 되는데 뭐 사실 뭐 저희가 그나마 좀 봤던 지표는 금과 은의 뭐 스프레드, 그러니까 비율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가격 레벨을 서로 체크하고 했지만 지금 은도 너무나 많이 올랐기 때문에 서로 이 가격 체크를 하기가 좀 어려워진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좀 저희가 본질적인 부분들을 보면은 사실 최근에 이제 원달러 환율이나 엔 환율이 강세를 가고 있는 모습들이랑 저희 연결지어서도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이게 지금 결과적으로는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 엔과 원 그리고 뭐 대만 달러 이런 통화들이 또 강세로 돌아선 배경 자체가 이 마라르고 협정에 대한 얘기들이 또 다시 나오면서 진행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내용들이 보면은 이 미국채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을 강제적으로 뭐 장기채, 영구채 강제적으로 좀 전환하는 것들을 강요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 이렇게 되면은 지금 당장은 좀 수요를 좀 돌릴 수 있겠지만 근데 이후에 미국 자산에 대한 투자 수요를 완전히 훼손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본다라 하면은 달러와의 신뢰가 줄어들고 그러면서 대체할 수 있는 금과 은 같은 자산의 가격 상승 요인들이 계속 작용할 수 있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자, 그리고 샌디스크 얘기를 저희가 바로 나눠보도록 할게요. 지금 실적에 대한 관심이 상당한 상태입니다. EPS와 매출 예상보다 잘 나와줬는데 EPS가 좀 굉장히 대단하네요. 지금 예상치보다 거의 2배 가깝게 잘 나와줬고요. 시간 외 거래에서 앞서 저희가 10% 급등 중이라 그랬는데 지금은 15%까지 폭등 중입니다. 샌디스크가 다소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잠시 설명을 해드리면은 작년 S&P 500 기업 가운데 무려 이 상승률이 1000%를 기록하면서 1위를 기록한 기업입니다. 올해 들어서도 엄청난 랠리를 기록 중인데 샌디스크 이 엄청난 실적 어떻게 봐야 될까요? 지금 뭐 사실 메모리, 뭐 반도체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은 굉장히 또 이게 부각이 되는 것 같고요. 그리고 지금 뭐 당연한 거지만은 이게 기업들이 반도체 그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좀 마진을 따라서 이 정책들을 바꾸는 움직임들이 뭐 작년부터 계속 있었고 이런 과정에서 보면은 사실 기존에 조금 이제 수익성이 떨어졌던 뭐 지금 뭐 메모리 쪽, 낸드 플래시 메모리, 뭐 기업용 HDD 이쪽 사업들이 생산이 자연스럽게 다시 설비가 저쪽으로 AI 쪽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생산이 줄어드는 모습들이 다 나타났었고 그러면서 오히려 거꾸로 이 수요 공급들이 또 다시 뒤집어지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. 그래서 이 가격 상승이 계속적으로 이제 확산이 되면서 좀 발생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말씀하신 내용들처럼 수익성을 그러니까 마진을 계속 높여주는 이런 움직임으로 좀 나오고 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뭐 사실 주변에 보시면 PC 가격들 좀 굉장히 또 최근에 빨리 올라가고 있는 것들 많이 그렇죠. 느끼고 계실 텐데 뭐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런 샌디스크 같은 기업들의 실적과 연결이 좀 될 수 있다. 이런 부분들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지금 뭐 이익 창출 능력이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추가적인 기대치들을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시장 분위기를 만들어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. 메모리 슈퍼사이클 당분간 더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애플에 대한 실적을 저희가 좀 나눠볼까 했는데 애플 실적 계속 안 나오고 있습니다. 좀 네. 투자자들의 마음을 좀 졸이고 있는데 애플 같은 경우는 실적 관전 포인트 어디에 있을까요? 뭐 중국 쪽 매출이 아마 중요하겠죠? 네, 중국 쪽 매출도 그렇고 사실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시장에서 가장 또 많이 봐야 되는 부분이고 기대하고 있고 또 걱정하는 부분들이 네. 결국은 지금 이 뒤쳐져 있는 AI 시장에서의 이 위치를 어떻게 끌어올릴 그렇죠. 것인가. 네. 뭐 사실 뭐 아시다시피 뭐 애플 인텔리전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계속 몇 번 내놓긴 했고 네. 기대를 했다가 또 다시 실망시켜 이런 이제 패턴들이 반복되고 있고 그러니까 노력은 열심히 하는데 네, 시장 맞습니다. 분위기 자체는 좀 뜨뜻미지근한 것 네, 같아요. 맞습니다. 사실은 뭐 이제는 약간 이제 양치기 소년처럼 된 거죠. 이게 기대치를 계속 올렸다가 이제 실망을 계속 주고 네. 있었기 때문에 그때 최근에는 또 이제 구글 제미나이 쪽의 협업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제 서비스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, 이 가이던스 로드맵을 제시하는 부분들에 대한 판단이 어떻게 보면 좀 상당히 좀 중요해질 수 있는 뭐 타이밍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약간 또 깔고 가는 수익으로서는 뭐 앱스토어나 구독 서비스 이쪽에서의 그 좀 수익 안정성들을 어떻게 유지를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같이 주가의 좀 평가가 좀 될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. 결국 AI와 관련해서 어떤 발언들을 내놓느냐, 그리고 또 중국 쪽 매출이 이번 실적의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.
자, 그리고 기업 얘기들 조금 더 나눠 보도록 할게요. 사실 오늘 증시가 이렇게 많이 빠진 이유에 그 배경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쇼크가 지금 네. 꼽히고 있는데 이게 일시적인 충격일까요? 아니면 혹시라도 좀 추세적으로 더 길어질 가능성이 있을까요?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그러니까 작년에 어떻게 보면 버블론이 일단은 한번 좀 확 커졌었고, 그리고 이제 약간 좀 분리되는 움직임들이 좀 나오지 네.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아까 뭐 저희가 샌디스크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눴지만 이게 반도체 기업들, 그러니까 좀 하드웨어를 좀 담당하는 기업들과 이 하이퍼스케일러 쪽에서 네. 약간 좀 실적에 대한 의구심들을 가져갈 수 있는 영역들이 지금 분리가 되고 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고요. 사실 뭐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지금 실적 자체보다는 이게 가이던스라던가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세부적으로 그렇죠. 살펴보면서 네. 이제 좀 이렇게 움직임이 밑으로 좀 깔렸던 부분들이 있고, 이게 결국은 이제 AI 쪽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는데 이 투자가 효율성 있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느냐. KBX 같은 경우도 뭐 사실 지난 분기에도 이 전년 대비 66% 굉장히 급등하는 그 투자 부분들이 계속 됐었고, 인프라를 좀 구축하는데 계속 이제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, 이게 좀 실적에 대한 부분들. 그러니까 특히 이제 지난 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애저 클라우드가 사실 가장 또 메인 비즈니스 중에 하나인데, 이게 뭐 큰 폭의 하락은 아니었지만 이게 성장률이 40%에서 39%로 좀 떨어진 부분들, 이런 것들조차도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자금이 워낙에 크게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실적 수익 효율성에 대한 의구심으로 좀 연결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지금 사실 또 그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 이 데이터 센터 용량을 확보하는데 또 공급 사이드에서의 지금 불확실성들이 좀 영향을 또 미치고 있다. 이런 부분들까지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시장 기대치들이 점점점 높아지고 있었고, 이 속도를 맞춰지지 못하는, 뭐 어떻게 보면 작년 하반기 때 가장 우려했던 이 그림들이 조금씩 눈에 보이다 보니까 이 주가도 굉장히 좀 크게 하락할 수밖에 없는 이런 좀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효율성에 대한 부분들을 보여주는 기업과 보여주지 못하는 기업 간의 주가 괴리가 상당히 좀 커질 수 있다. 어제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주가를 보시면은 크게 좀 반영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확실히 M7 기업들이 예전 같지는 않습니다. M7 기업들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모두 다 오르고 모두 뭐 빠질 때는 같이 빠지고 이랬는데 이제는 그 안에서도 희비가 좀 엇갈리고 있는 듯하고요. 이렇게 이 수급 자체도 M7에 그동안 좀 몰렸다라고 하면 지금은 다른 쪽으로 많이 향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네. 앞으로 어떤 ETF 쪽에서 좀 수급을 가져가게 될까요? 네. 저희 ETF를 가지고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제 반대 방향으로 조금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슈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지금 뭐 오늘 제가 이제 AIRR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. 네. 이 AIRR 같은 경우는 이 중소형 제조업 기업들로 구성된 ETF입니다. 예.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M7 종목들 같은 경우가 사실은 최근에는 주가의 엇갈림도 그 안에서도 많이 돌고 있지만 이 주가 탄력 자체가 상당히 좀 대형 기술주들이 좀 떨어지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고, 이런 배경 자체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조금 이제 그동안 기대치들이 너무 높아졌고, 그다음에 이 효율성에 대한 부분들을 확실하게 보여주지 못하면은 이게 이익 추정치, 증가율 추정치들이 낮아지진 않습니다. 여전히 높은 수준인데 이게 점점점 약간 기저효과, 역기저효과들이 발생하면서 증가율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고, 오히려 이제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실적 추정치로 올라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괴리가 좁혀지고 있다. 이런 부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, 그래서 이제 수급 쏠림이 사실은 테크 쪽으로 갔던 것들이 이쪽으로 좀 넘어오는 그림들. 그리고 사실 최근에는 이게 이 AIRR 같은 경우가 이 중소 제조업 기업들인데 매출 75% 이상은 미국에서 발생하는 기업들로 구성이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게 미국 쪽의 니어셔링, 리셔링 이런 정책들이 지금 가장 크게 모멘텀을 가져가는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, 실제로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지금 데이터 센터라던가 이 건설하는 과정에서 드는 이 재료들, 자재들을 여기서 이제 실적으로 또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이런 효과들을 가져갈 수 있는 기업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지금까지 도말씀의 하나증권의 박승진 실장과 함께했습니다. 대단히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